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학습 파라미터를 줄여볼 건데요. 과대적합은 딥러닝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특화된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한 accuracy는 0.77입니다.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니까 0.55가 나왔죠. 훈련 데이터에서는 77%로 잘 맞추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0.55로 잘 못 맞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딥러닝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특화된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딥러닝 모델은 결국에 현실에서 잘 예측하는 모델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학습시켜준 데이터에서만 더 특화된 학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만 특화된 패턴은 새로운 데이터와 관련성이 적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졌죠. 이 과대적합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훈련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샘플 개수는 141개밖에 되진 않습니다. 매매 내역이 141번밖에 없다는 거죠. 훈련 데이터 개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대적합을 해결하려면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 내역과 같이 더 많은 훈련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할 때 차선책은 모델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에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오버피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141개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수를 줄여줘야 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에는 학습 파라미터가 있죠. 모델 서머리를 보면은 파라미터가 60개, 104개, 9개, 총 173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파라미터입니다. 이 학습 파라미터를 줄여주는 것이 오버피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요 뉴런의 숫자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를 보니까 아까 173개였는데 20, 25 해서 45개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죠. 그리고 한번 모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훈련 데이터의 accuracy는 0.75로 아까보다는 크게 줄지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테스트 데이터의 accuracy가 0.63으로 굉장히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대적합이 줄은 거죠. 놀랐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단순하게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것 뿐이었는데 실제 코드에서는 정말 간단했죠. 이 숫자를 4로 바꿔줬을 뿐인데 이 오버피팅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을 해결하려면 훈련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이거 못 모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코드 자체에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주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대적합이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죠? 혹시나 조금 더 줄여줘 보면은 어떻게 되나? 줄여주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accuracy가 0.59가 나왔습니다. 아까 0.7이었는데 확 낮아졌죠. 반면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더 높아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소적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 수가 너무 적은 거죠. 10개, 6개, 3개, 총 19개인데 이걸로는 유의미한 패턴을 모델이 학습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겁니다. 이거를 다시 4로 바꿔줘서 한번 또 돌려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일단 학습은 잘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잘 해야지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건데 0.76인데 0.5 아까 4로 바꿔준 게 가장 좋았죠.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학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번에는 0.58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12.8보다는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8은 몇이 나왔었냐면요 확실히 학습은 잘하죠. 0.8까지 올라갑니다.
0.87까지 올라가죠. 파라미터가 많아지니까 학습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애큐러시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0.55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대적합을 해소해주기 위해 뉴런의 개수를 제한을 해준 겁니다. 학습 파라미터의 개수를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모델이 조금 더 학습을 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0.5가 됐네요.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0.61이 나왔네요. 단순하게 학습 파라미터를 줄이느냐 늘리냐에 따라서 과대적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면요. 댄스 레이어에 인풋 데이터를 받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죠.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렇게 inputDim이라는 것을 입력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케라스 시퀀셜 모델을 보면은 여기에 inputdim 아니면 inputShape이라는 인자를 첫 번째 레이어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케라스의 댄스 레이어는 inputdim or inputShape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샘플 데이터가 있고 3개의 피처 칼럼이 있다고 하면요. inputDim은 3입니다. 자, 여기 질문자는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냐고 물어본 건데 코드상에서 말이죠.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거냐, 이렇게 숫자 2로 넣어줘야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케라스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일부 2D 레이어의 경우에는 입력 형태를 inputDim 인자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putDi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inputShape를 사용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answer를 보면 inputDim인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되냐, 이것은 the number of dimensions of the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처 칼럼에 차원 숫자를 넣어주라는 거죠. 여기 피처가 3개죠. 그러니까 3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3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just 3을 넣어줘라. inputDim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처의 개수인 3을 넣어줘라.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가 케라스에서 봤듯이 우리가 inputDim or inputShape를 넣어줄 수 있잖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넣어줄 수 있습니다. equivalent notation인데 inputShape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코드에서 inputDim을 사용했죠. 이게 더 간편하잖아요. 우리가 넣어주는 칼럼, 피처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숫자 4를 입력해줬습니다. inputDim은 4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D 레이어의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D 레이어잖아요. 샘플 개수랑 피처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putDim을 사용해서 넣어준 거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인풋의 디멘션이 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inputDim을 사용할 수도 있고 inputShape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저기에 무슨 숫자를 넣느냐, 저기에는 피처의 shape를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피처가 3개다. inputDim에 3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inputShape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숫자를 넣으면 에러가 뜹니다. 우리가 피처를 4개로 설정했는데 만약에 5로 했다. 그럼 에러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 형태를 지정해 줘야 하고요. 그래야 모델이 피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은 입력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입력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 보면은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딱 보면 요 3개가 피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델의 경우에는 요 100만 개가 피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게 샘플 개수인가? 하지만 그 반대죠. 요게 샘플 개수고 요게 피처죠. 그래서 모델에게 요게 피처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inputDim이라는 거죠. 인풋으로 들어가는 디멘션이 4개다. 4개의 피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4개의 피처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에는 141개 샘플이 들어간다. 그럼 각각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고, 여기 예제에서는 100만 개의 샘플 데이터가 들어간다. 3개 칼럼에 대해서 들어가니까 inputShape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학습을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는 이렇게 inputShape에 대한 결과를 넣어주는데요.
두 번째 이후 레이어들은 자동으로 형태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태 정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도 첫 번째 레이어에만 인풋dim을 넣어줬고 그 뒤로는 인풋dim을 안 넣어줬죠. 이거 몰라도 알아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피처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인풋dim은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로 넣어주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인풋 쉐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동치입니다. 우리는 요게 조금 더 깔끔하죠. 그래서 인풋dim을 사용했던 거고, 2D 레이어의 경우에는 인풋dim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하는 이유는 3D, 4D 이렇게 넘어가면은 요게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넘어가면서부터는 인풋 쉐입으로 넣어줘야 되고, 2D까지는 인풋dim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과대적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훈련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학습 파라미터를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 댄스 레이어의 뉴런 개수를 줄여주었고요. 그랬더니 과대적합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풋 레이어에 인풋dim을 설정하는 방법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